오늘은 황준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큰 선수예요. 제가 뭐 제 영상에서도 황준서 선수는 진짜로 좀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더 기다린다면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LG 트윈스의 송승기 선수를 이제 어떤 교사 삼아서, 송승기 선수 같은 경우가 군에 다녀오고 피지컬이 좋아지고 구속도 향상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안정감 있는 선수가 됐잖아요. 황준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실링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 1번으로 뽑았던 선수고, 물론 이제 그 전체 1번으로 뽑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김태견을 뽑았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선수가 고교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프로에서도 보여줬던 모습, 특히나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아주 하나이글스에는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좌완 선발 자원이 돼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전히 품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서의 지금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확실한 건 24시즌보다 25시즌이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이제 볼넷 개수예요. 볼넷 개수뿐만이 아니라 볼넷 퍼센테이지, 삼진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에서 모두 성과를 냈거든요. 특히나 삼진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3%포인트 이상이 증가가 됐고, 볼넷도 15% 가까웠던 볼넷 개수가 10%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구력은 첫 시즌에 아쉬웠던 부분에 비해서 두 번째 시즌에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력적인 그냥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지표가 개선이 됐고, 삼진 퍼센테이지, 볼넷 퍼센테이지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뭐 승패는 사실 황준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2승 8패로 동일했다고 해도 이 부분을 가지고 황준서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ERA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황준서 입장에서도 인터뷰에서 아쉬운 이야기를 했죠. 세부 지표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내주는 부분은 똑같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약점들을 개선해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의 뭐 부작용이랄까 또 드러난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의 아쉬운 부분은 전반기 대비해서 후반기의 ERA가 두 시즌 연속으로 급격하게 하락됐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황준서 하면은 2024 시즌 신인 선수로 이제 거의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서 선발 로테이션에 초반부터 들어갔었잖아요. 김민우 선수가 부상 당한 이후에 바로 이제 황준서가 5선발로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처음에 정말 좋았습니다. 제법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뭐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도 패전 투수가 됐지만 한 점밖에 내주지 않았고, 뭐 그랬던 아주 인상적인 투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갈수록 제구가 좋지 않아졌고, 25시즌에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기 들어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그때는 이제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분명히 체력적인 이슈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게 꼭 이제 살을 몇 킬로 찌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체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살집이 조금, 지금은 너무 말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터뷰를 살펴보면 5kg 정도가 이제 증량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주풍 코치의 지도하에서, 그래서 웨이트하고 뭐 식단하고, 근데 살찌는 거는 진짜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찌는 게 너무 쉽잖아요. 저 살 빼는 게 어렵지. 근데 이게 체질적으로 보니까는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본인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확실히 양이 적기는 하더라고요. 많이 먹는데 체질이 아니어서 살이 안 찐다,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이 적어요. 그런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황준서 선수는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도 그냥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선배들이 막 유현진 선수가 막 먹이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육량을 늘리는 훈련도 하고 있고, 분명한 건 이 선수가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단 이후에 최고의 체중을 달성했고 파워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구속이 조금 저하되는 모습이 늘 있었고 그래서 마른 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고 저는 이거는 뭐 올 시즌 당장 고쳐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 물론 뭐 올해 너무 잘해서 아시안 게임 승선할 수 있고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고 해서 금메달을 다 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준서의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포심, 스플리터 이 두 구종만 가지고 주로 타자들을 상대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아쉬웠던 게 시즌 초반에 퓨처스 리그 경기를 보면 황준서가 슬라이더도 많이 던지고 커브도 많이 던졌어요. 근데 이 선수가 1군에 오면 웬만한 경기에서는 커브랑 슬라이더를 자신있게 못 던졌죠. 우리가 기억나는 경기가 SSG와의 경기에서 갑자기 무사히 주자 쌓아놓은 다음에 커브를 막 연달아 던지면서 삼진으로 연속 잡아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날 경기 우리가 이겼던 경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희한하게 경기 초반에 조금 슬라이더 커브가 제고가 되지 않으면 아예 봉인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프로 레벨에서는 이 선수는 포심도 좋아요. 포심의 헛스윙 빈도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RPM도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구속이 140km 초중반 혹은 뭐 빨리 나올 때는 147, 8로 이렇게도 찍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포심 패스트볼 구속이 한 143km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선수잖아요. 아주 빠른 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공의 회전력 그리고 무브먼트가 좋기 때문에 헛스윙 빈도가 제법 높은 선수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스플리터 구종은 진짜로 리그에서도 손꼽힐 수 있는 결정구기 때문에 딱 서드 피치 그리고 간간히 던질 수 있는 느린 공, 커브가 되겠죠. 이 구종들만 장착이 되어주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필요도 없죠. 두 구종 한 10%씩만 비중을 높여가도 황준서 선수는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후배 정우주의 슬라이더 그립을 직접 전수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 선수의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잘 던지는 구종이 있으면 배우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우주 선수가 슬라이더로 시즌 후반에 많은 재미를 봤잖아요. 황준서도 그 어떤 그립이 잘 익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슬라이더도 그립이 아주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류현진 선수의 커터성 그 슬라이더 그립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지금 정우주 선수의 그립이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종 결국 자신감을 갖고 던지게 되면은 향상이 되게 마련인데 결국은 단조로운 패턴을 타파하고 좌타자를 상대로도 경쟁력을 높여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황준서는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이번 시즌 3할이 넘었어요. 그 부분을 극복을 해낼 수 있어야 우타자 상대로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스플리터를 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슬라이더의 장착이 황준서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더욱 큰 발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 문동주 선수가 좌타자 상대로 약했던 부분을 스플리터를 구사를 하면서 타개를 해갔잖아요. 황준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6시즌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투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24시즌에는 황준서가 뭐 누구 한 명 부상당하면 바로 그냥 5선발로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왕앤청도 있고요. 뭐 엄상백 선수도 작년 FA로 들어오기도 했고 뭐 김민우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우주 선수도 선발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황준서가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고교 시절에서 보여줬던 가능성만으로 하나 이글스의 5선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본인도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3년차가 되는 이번 시즌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의 이번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 이글스의 투수 뎁스를 좀 늘려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준서는 터집니다.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진짜 주술 같은 느낌이 됐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터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올 시즌 정말 잘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황준서 화이팅입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